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복직을 원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선생님께서는 이쪽 방면으로는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변호사 골드가 마주한 의뢰인 미스터 로버트는 누가 봐도 좀비입니다. 당신 지금 인간이랍시고 인간 편을 드는 거지. 내가 좀비니까 재판을 포기하자는 거잖아. 나에게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어. 골드가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그에게 드자비질을 해대는 의뢰인. 아직 할 얘기가 남아있다잖아요. 우리 형은 로버트 씨를 돕고 싶은 거라고요. 이 세계관 좀비가 너무 흔하지 않나요? 이름도 너무 대충 짓는 것 같고. 아무튼 골드의 동생 실버, 좀비 겸 동생 겸 조수로 일하고 있는 그의 말에 따라 진정한 로버트 씨에게 골드는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사망 후 최대 30일 내내 부활하게 되는 원인 불명의 병 또는 그 병의 환자를 좀비라고 칭한다. 이게 좀비에 대한 올랜드 제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좀비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는 값싼 노동력에 불과하게 취급되는 좀비. 그런 좀비가 재판이라고 똑같이 받을까요? 재판관들이 좀비의 손을 들어줄까요? 로버트 씨에게 기존에 다니는 직장인 페니실라 제약의 부당해고의 재판은 포기하자 이겁니다. 재판 대신 그가 일했던 회사의 비밀을 들고 가 공장 인부직이라도 구하는 곳으로 해보자는 골드. 재판에서 이기는 것만이 승리는 아닙니다. 동생이 좀비인 탓일까요? 골드는 실버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쪽 방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동생도 죽고서는 좀비로 되살아난 지 몇 년째 두 사람은 묘지에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뭐지?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려는 건가? 들려! 진짜 공포영화에 넣을 법한 대사네요. 묘지 안에서 뭔가가 들려! 거기 누구 없어요? 진짜 공포영화가 많네요. 묘지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구해주기 위해 땅을 파고 관을 열어서 마주한 시체. 분들을 풀어보니 그곳에는 살았다! 이미 한쪽 눈은 구더기에게 파먹히고 있는 시체가 한 구 죽어있... 아니 모르겠네요. 아무튼 있습니다. 이렇게 깨매놓지 않으면 썩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관속은 습도가 높아서 괜찮았겠지만 좀비는 대기의 건조함을 견딜 수 없어요. 방부제를 발라줘야 해요. 언데드의 시대가 올 걸세. 마침 7년이나 좀비 봉합 담당으로 있던 실버가 있었으니 다행이지. 어쨌든 마침 먹을 게 없으므로 골드 형제와 릴리는 나가기로 합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어느 다리 밑. 좀비가 되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다는 듯한 릴리의 발언으로 미루어볼 때 이곳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군요. 이 다리 밑은 좀비만 입장 가능하고요. 언더시티네요. 골드는 좀비를 돕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기 입장 가능한 유일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야, 골드 실버 오랜만이군. 세수님을 데리고 왔네. 그쪽 이름은 브론즈인가? 재미없네요. 운이 좋으셨군요. 자칫 잘못하면 관속에서 썩어 죽을 뻔했어요. 그러게요. 사후 30일 되기 전이라면 누구라도 좀비로 부활할지 모른다더니 총에 맞을 때만 해도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대사건에 관련된 좀비인걸요? 그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얘도 약간 코난이나 김전일 계열인가봐요. 어디를 가든 폭풍을 몰고 다니네요. 문제는 좀비 폭풍이란 거 정도? 총기 사건은 아무래도 저보다 경찰에게. 그게 아니에요. 제 풀네임은 릴리 아르테미아. 아르테미아 가문의 마지막 자손입니다. 얼굴만 좀비가 아니었으면 판타지 대사 같았을 텐데. 아르테미아 가문은 8년 전에 일가족이 몰살당한 가문. 릴리가 어른이 되기도 전에 반좀비 테러리스트들에게 살해당한 부모님은 좀비와 인간의 동등한 권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릴리 양을 죽인 것도 반좀비 테러리스트인가요? 8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아니요, 저를 죽인 것은 보험사 빅베일의 직원이었어요. 자세한 내막은 이랬습니다. 아르테미아 가문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죽음을 대비해서 아르테미아 가문의 모든 재산을 사망보험금 형태로 상속할 수 있게 유감스러운 상황이 온다고 해도 자녀에게 재산을 전달할 수 있게 해놨죠. 릴리가 미성년자일 때 불미스러운 일이 닥치면 상속 대리인이 상속을 돕는다는 핑계로 재산을 뺏을 것을 이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요. 하지만 그런 릴리의 부모님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죠. 야심한 밤 릴리의 19살 생일. 빅베일 직원분이시죠?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성인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릴리만 없어지면 그 귀족 아르테미아 가문의 재산은 모두 빅베일의 것이란 걸 재판을 해주세요. 보험사의 직원을 고소한데도 릴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아르테미아 가문의 모든 것이 묻혀지는 것이니 너무 억울하다고 릴리에게 골드는 포기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세포는 절대 승소할 수 없습니다. 빅베일이란 거대 보험회사에게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승소를 해야 한다니 빅베일과 돈으로 다투는 것은 아무리 좀비 변호사인 골드라고 하더라도 무리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부모님이 아닌 릴리 양을 위한 재판을 합시다. 분명 보험은 가족 모두 들었다고 했으니 부모님 외에도 아직 수령받지 못한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릴리 양 본인이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는 겁니다. 데드미트 패러독스. 사실 이곳저곳에서 워낙 광고를 많이 하던 책이라 뭐 인스타 같은 곳에서 가끔 보셨죠? 저도 사실 편견 가득한 눈으로 봤거든요. 인스타에서 광고하는 책에 대한 강한 불신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저도 제 책 인스타에서 광고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편견 가득한 눈으로 봤는데 어쨌든 소재 자체가 좀 사기적이기도 하고 좀비는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가늠도 안 되는데 또 흥미로운 주제긴 해서 짜증나게 재밌었고요. 작품의 전개 역시 또 색다른 부분에서 시작해서 전형적인 전개를 밟아나가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소개한 건 사건의 발단 가지고 이 뒤로 이들이 중점적으로 파고드는 것은 릴리는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한다인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제국에서는 좀비가 사망한 상태인지 사망하지 않은 상태인지 그것조차 제대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상태로 많은 공중들은 좀비를 이미 죽은 시체로 보고 시체 주제에 인간의 직업을 빼앗아 간다든지 시체가 기어나와서 걸어다니는 게 징그럽다든지 물론 저도 저런 거
읽어보면 좀 징그러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미 죽은 시체로 보고 있지만 보험회사 빅베일은 이걸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릴리가 죽은 시체라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생각한 건데 릴리가 죽었다 손 인정한다 손 치면 죽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럼 아르테미아 가문의 보험금은 대체 어디로 상속될 것인가 의문이긴 했는데 뭐 이런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빅베일이 아니라 국고나 지자체에 귀속되겠죠. 어쨌든 빅베일은 릴리의 사망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포인트에서 데드미트 패러독스는 평범한 아이디어를 역전하고서 시작합니다. 이런 만화에서 좀비는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를 상징하는 집단이 될 텐데 그들을 다루는 작품들은 대개 우리도 당신들과 같다를 내세우는 편이고 타자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만 이 작품은 처음부터 목적의식을 반대로 내세우죠. 좀비는 죽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릴리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요. 그래서 조력자도 반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좀비도 우리와 똑같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비는 걸어다니는 시체에 불과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인정해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의사 선생을 찾아가지요. 심지어 이 양반 좀비 혐오자입니다. 어찌저찌해서 이 사람의 협조를 얻어내고 릴리의 심장에 총상이 났으며 동봉반사도 척수반사도 일어나지 않는 이것을 절대 생명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솔직히 말하면 릴리가 들으면 좀 마상 입을 것 같은 내용인데 암튼 이런 차가운 진단이 도움이 된다니까. 진단은 차갑다.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서 결국 재판까지 가서 릴리의 사망을 입증시키려고 하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 작품의 핵심 리뷰를 하려면 방금 했던 말을 전부 뒤집어야 하죠. 이 뒤로는 스포일러니까 알아서 피해주길 바라요. 방금 말했다시피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가 등장하는 작품들이 보통 주장하는 내용은 우리도 당신과 다르지 않다라는 인정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역전된 전제에서 시작하죠. 릴리는 죽은 존재이다. 이 작품은 역전된 전제에서 본디 주제로 돌아오기 위해서 한번 반전의 트릭을 줍니다. 그들이 계속 애써왔던 릴리는 사망한 상태이다 라는 것은 사실 전부 의미가 없는 것이었고 골드는 애시당초 릴리가 죽은 것이 아닌 살아있는 상태임을 입증하기 위해 패소를 할 생각이었다고 말이죠. 물론 그걸로 향하게 하는 트릭이 그렇게 세련된 방향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투박하고 될 대로 되라식이에요. 애초에 패소할 거면 그냥 속성만 걸었어도 됐잖아. 아르테미아 가문이랑 빅베일의 소통에 좀비가 낀다는 것만 해도 시선은 집중되겠는데 뭐타러 사망진단서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거지? 중간에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 트릭을 수습하려고 나같이 대단한 사람을 낑겨서 화제를 집중시키다니 대단한걸? 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당신 없었어도 화제 집중은 됐었을 것 같고 아무튼 세련된 트릭은 아닙니다만 이 트릭으로 다시 귀신같이 주제의식을 우리가 아는 클리시적인 것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원래 진부한 것이 감동을 주는 법. 릴리가 살아있는 존재, 더 나아가서 좀비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인정받는 관점 하나만으로도 이 작품은 꽤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신선한 아이디어에서 원궤도를 찾아온다고 했지만 사실 이 작품에서 눈여겨볼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들과 똑같다라는 주장을 이 작품은 언제나 고배를 통해서 주장하거든요. 릴리가 인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패소라는 고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릴리가 사람들에게 살아있다는 인정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 좀비들에게 되게 부끄러운 카데바 증상이라고 하는 폭주 상태가 사람들에게 널리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릴리의 사연 외에도 일부러 고배를 마시고 싶어하는 캐릭터들이 나오죠. 실버는 골드의 조수인 동시에 어릴 때 좀비가 되어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 형인 골드에게 보호받는 느낌을 받고 있죠. 물론 자라지 않는 몸도 컴플렉스였겠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도 골드에게 지지대가 되어주고 싶다입니다. 좀비라서 책임도 없고 어린이의 몸이라서 보호만 받아도 되는 것보다도 골드와 똑같은 존재,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무게를 나눠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죠. 작품에서 꾸준히 나오는 대사지만 이기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라는 말처럼 이 작품에서 동일한 대상으로 취급받는 것은 이긴다보다는 패배하거나 책임을 지거나 혹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등의 무게를 진다에 가깝습니다. 동등함을 보이기 위해서 같은 고통을 지고 싶다는 이런 부분에서 흥미로운 견해를 볼 수 있죠. 요즘 정체성 정치나 약자 이슈에서 많이 질리거나 혐오감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식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불편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이 읽을만하고 법정물로서의 장르적 쾌감도 충실히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다시는 인스타에서 광고하는 책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